자, 산화 환원도 뭐 문제가 좀 어렵긴 했는데 그것도 심한 문제로 계속 출제를 할 거야. 근데 뭐 주간지 푼 거 있으면은 그 좀 이따 내가 질문 받을 테니까 먼저 정리 먼저 합시다. 자,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내용은 산과 염기야.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건 산화 환원이고, 그러니까 말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뭐 너희 이거 초딩 때부터 배웠던 거잖아. 산성, 염기성. 그럼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뭘 보면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뭐? 요거 값을 딱 확인하면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딱 나와. 뭐야 이게? 너네 운 좋은 거 아니지? 솔직히 얘기해. pH를 보자. pH. 그래서 pH가 1부터 몇 가지 있니? 14까지 있어요. 1부터 14. 그럼 여기 가운데를 중성이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숫자가 7이죠. 그래서 pH가 7이면 중성이 되는 것이고, pH가 7부터 14까지면 염기성이 됩니다. 그 다음 1부터 7까지면 산성이 돼요. 그럼 pH가 1부터 14까지 있다. 자, 여기서부터 너네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이거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냐? 초딩 때 배웠나? 중등 때는 아니지. 아니면 뭐 상식선으로 아는 건가? 니들이 상식이 어딨어? 아무튼 간에 pH라는 거 배웠는데, 그럼 이게, 자, 솔직히 얘기해 줄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니야. 정확한 개념 얘기해 줄게. 얘는 25도씨에서만 써먹을 수 있어요. 25도씨에서만. 그래서 25도가 아니면 pH가 1부터 14까지가 아니에요? 응,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pH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네. pH는 영어 약자예요. pH가 약자야. P가 뭔지 아니? 너네 영어 단어 중에 P 아는 거 뭐 있어? P. 되게 많은데요? 제일 기본적인 거. 파워죠, 파워. H가 뭔지 아냐? 하이드로젠이야. 하이드로젠이 뭐니? 수소야, 수소. 그럼 파워 수소니까 수소의 힘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 수소 입자의 개수입니다. 수소의 개수. 그래서 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pH가 강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너네가 내년에 화학원을 선택하시면 내년에 나와요. pH에 대한 근거는 25도씨에서, 이런 거는 그냥 듣고 말아도 돼. 너는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오니까 원리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H2O 물이잖아. 얘 물이 자동적으로 이온이 됩니다. 원래는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적으로 이온화되는 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게 얼만큼 떨어지냐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면 0.000001만큼 떨어진다 이거지. 근데 얘가 H 플러스가 이만큼 존재한다는 뜻은 OH 마이너스도 이만큼 존재한다는 뜻과 똑같아. 이거를 로그 함수로 바꾼 게 pH예요. 얘를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럼 1.0이라는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그럼 상용로그죠? 그럼 얘 로그 10이니까 얘만 앞으로 넘기면 얼마 되는 거야? 7이 되죠. 이게 pH 7의 개념이에요. 요게 중성이지. 근데 그럼 OH도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 10 곱하기 10의 7제곱.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 POH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pH랑 POH의 합이 14가 나와야 돼요. 근데 25도씨가 아니면 어쩌냐면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이온으로 떨어지는 개수가 좀 더 많아. 좀 더 많아. 그러면 너네가, 내가 수열반에서도 수업하다가 이걸 충격적으로 얘기해. 야, 너네 이게 뭔 의미인지도 알아? 마이너스 순수가? 왜 근데 수열반 애들은 몰라? 빙신이야? 얘는 분모야, 분모. 분모 값이야. 쌤 저런 거 안 배웠는데요? 뭐 수학에서 아직 안 배웠냐 이런 거? 수업 원에서 나와? 걔네 얘기가 그럼 다 구라가 아니었네 그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웃기고 있네. 내가 원래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야, 이거 수학 중등 때 다 배우니까 안 배웠는데요? 얘들 막 따지는 거야. 이걸 야, 난 충격이었어. 그럼 10의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하면은 100분의 1이죠? 막 됐고, 자, 얘가 그러면 50도까지 높아지면은 더 많이 이온으로 들어와.
그럼 더 많아진다는 거는 얘 마이너스 승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값이 숫자만 생각하면은 커질까 작아질까? 더 많아진다는 뜻은. 더 많아진다는 뜻은 작아진다는 거지. 숫자가. 아, 이렇게 분모값으로 가는 거니까. 분모값이 더 이제 작을수록 값이 크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붙인 다음에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5가 되니까 pH가 몇이 되는 거야? 6.5가 되는 거야. 결국은 25도씨가 아니라면은 pH가 1부터 14까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어. 이건 화학 1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25도씨에서만 공부합니다. 25도씨에서만. 근데 어쨌든 1부터 7까지가 있대. 자, 이 얘기를 근데 하는 이유는 있어. 자, 아까 수소 이온의 개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면 pH가 7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중성이라 그랬죠. 그럼 산성이라면은 요 값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돼. 그럼 요 값보다 작다는 뜻은 요게 마이너스 승수가 더 작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럼 산성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pH가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겠지. 얘는 pH가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죠. 그런데 얘가 입자수입니다. H 플러스의 개수야. 야, 얘가 큰 값이냐? 얘가 큰 값이냐? 이게 훨씬 크지. 10의 5제곱만큼 이게 큰 값 아니야? 즉, 이렇게 될수록 입자수가 많은 거야. H 플러스가 많아야 산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pH가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산성이에요. pH가 7은 중성이지만 7에 가까울수록 약한 산성이야. 염기성도 마찬가지야. pH가 14에 가까울수록 강한 염기성이 되는 것이고 7에 가까울수록 약한 염기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pH 1부터 7까지 있지만 pH가 1이 가장 강력한 산성, pH가 7로 갈수록 약해진다. 염기성도 pH가 14로 갈수록 제일 강한 염기성이 되는 것이고 pH가 7에 가까울수록 약한 염기성이 됩니다. 단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공통적인 특징은 좀 있어. 강하든 약하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일단 산과 염기의 공통특징은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산성이라면 무조건 H가 아니라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소이온을 가져야지만 산성이라 불러. 근데 염기성이라면은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냐? 무조건 OH-라는 걸 갖고 있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OH-가 이름이 뭐라 그랬니? 내가 덩어리 이온 5개 적어줬죠? 뭐 황산이온, 질산이온, 기억나? OH- 무슨 이온이라 했지? 수산화이온. 염기성이면 이걸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냐? 아까 전에 했죠? 물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면 얘와 얘로 쪼개진다 했지. 그래서 산과 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대신 산이든 염기든 얘를 가지고 있잖아. 이온을 갖고 있거든. 이온을 갖게 되면은 무조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무조건 전기는 통합니다. 단,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강한 산성일수록 H 플러스가 어떻다? 입자수가 많다. 입자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강한 산성이 전기가 잘 통합니다. 강한 염기성도 마찬가지로 OH-의 입자수가 많아요. 그럼 강한 염기성도 전기가 잘 통해.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로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강하냐 약하냐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성은 먹어보면 신맛이 나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신맛 나는 건 다 산성이야. 그럼 산성 있는 게 뭐 있냐? 대표적인 과일 같은 게 있죠. 뭐 이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가장 신맛 나는 과일 뭐 있냐? 그 레몬 같은 거 있잖아. 레몬씨 니네 입 딱 벌리게 시켜가지고 레몬즙 막 짜면은 막 넣으면 벌써 막 침 고이지. 자, 이게 조건 반사야. 자, 아무튼 신맛이 나면 무조건 산성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염기성은 무슨 맛 나는 줄 아니? 먹었을 때 쓴맛이 납니다. 쓴맛.
뭐 쓴맛 나는 여러 가지 물체들 뭐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 먹어봤는지 모르겠다. 우리 먹는 그 한국인만 먹어. 그 진짜 외국 나가봐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는 사람 민족이 없어요. 거의 없어. 나물 같은 것도 외국 나가봐. 그런 거 없어. 그냥 샐러드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산에서 사는 뭐 쑥, 냉이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름도 써. 뭔지 아냐? 쓴바귀라는 나물이 있어요. 모르나? 진짜 이름이 쓴바귀야. 마트 가서 한번 찾아봐. 쓴바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먹으면 쓴맛 난다. 이게 염기성이에요. 자, 근데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속담이 여러 개 있잖아.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진짜. 근데 이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리는 게 있어. 쓴맛 하면 어떤 속담이 딱 있냐. 입에 쓴 음식이, 입에 쓴 게 몸에 좋다며. 이건 천재적인 겁니다. 왠 줄 아니? 우리 몸은 약간의 산성을 띱니다. 약간의 산성을 떼요. 근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다 산성을 떼요. 특히나 육식을 많이 하는 동물일수록 산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산성이 크면 클수록 폭력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이게 실제야.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더 폭력적으로 변해. 그래서 내가 폭력적인 거야, 새끼들아. 나는 풀떼기 먹지 않거든. 육식만 해. 그래서 근데 육식만 하면은 이게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조선시대 선조들이 야, 쓴맛 좀 먹어라 하면 몸에 좋다. 왜? 산성에다가 염기를 투입하면 조금 있다가 배울 중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이 약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과학준처럼 괴팍한 새끼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먼저 안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단군 신화도 있잖아. 단군 신화에서 그 뭐야, 곰이 뭐만 처먹었대? 쑥만 처먹었다며. 쑥도 먹어봐. 뭐 맛이 좋아? 그냥 자연에 있는 쑥도 먹어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자, 아무튼 간에 이런 특징이 있고. 3번. 모든 산성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3번. 금속과 반응을 해서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할 때도 했던 거야. 자, 산화환원 반응할 때 했던 거 잘 기억해봐. 여기에 HCl 수용액을 든다. HCl이 염산이에요, 염산. 여기에다가 아연 금속을 꼽아봐. 그럼 반응해, 안 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반응해, 안 해? 내가 반응성 비교 외우랬어. 다른 것 말고 4개는 외우랬지. 아연이 제일 커. 그 다음 뭐? 구리야, 수소야, 은이야. 3개 있어. 수소야. 그 다음 구리야. 그 다음 은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는 양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꼽으면 반응을 한댔죠. 반응을 한다는 뜻이 뭐니? 아연은 수용액으로 이온 형태로 내려 들어오고, 김태희 건들지 말랬어. 수소 이온이 2개가 날라가 수소 기체가 됩니다. 지금 발생된 기체가 수소 기체예요. 그래서 물론 조건은 있어. 산성이 금속과 반응하려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센 금속이어야 돼. 하지만 어쨌든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자, 그 다음 탄산칼슘과 같은 물체와 반응할 수 있어요. 탄산칼슘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달걀 껍데기 같은 데 있어.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말고 또 뭐 있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체가 있어. 힌트. 여기에 존나 많아. 여기는 없어. 우리 학원에 존나 많아. 뭐? 야, 수열반에선 나왔어, 이거 진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100% 탄산칼슘 이루어진 분필이죠, 분필. 니네 좀 이따가 5층 내려가서 5층 복사실 옆에 분필 통 봐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문교 탄산 분필이라고 써있어. 정확하게. 문교 탄산 분필. 분필은 탄산칼슘이에요. 자, 얘랑 반응을 하면은 달걀 껍데기도 얘야. 기체 나오거든? 이번엔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시험 문제 내겠지? 탄산칼슘에서 발생되는 기체. 금속과 반응해서 나오는 기체는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예요. 자, 이 정도 특징만 알면 돼.
근데 염기성은 이런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대신 염기성만의 특징은 하나 있어. 얘는 단백질을 좀 녹일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염기성 물체를 약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비누입니다. 비누. 그다음에 비누칠을 하면 이렇게 문질문질문질 하면은 손이 매끈매끈하잖아. 그 매끈매끈한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 손에 있는 단백질을 녹은 거예요. 실제로. 그럼 또 이제 분명 이런 질문을 하지. 쌤, 그러면 매일 비누칠하면 손이 녹아요? 손이 녹겠냐?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손은. 거기에 끼어 있는 단백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의 표면이 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만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적인 특징까지 배웠으면 이제 산성도 강한 산성, 약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염기성도 강한 염기, 약한 염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특징을 좀 봐야 됩니다. 강한 산성, 약한 산성의 종류부터 외웁시다. 일단 한글 먼저. 강한 산성은 두 글자야. 다. 염산, 질산, 황산. 세 개. 근데 약한 산성 중에 두 글자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탄산. 자, 내가 저번 시간에 계속적으로 적어줬던 덩어리 이온이 이제부터 나와야 돼요. 염산은 우리 아까 했죠? 염산 화학식 뭐라고? HCl. 염화수소라고도 해. 염산, HCl. 자, 질산. 너네 이거 이해 잘해. 질산과 질산 이온은 다른 겁니다. 질산 이온이 우리 화학식 뭐였냐? N, O, 몇? 3, 몇 가 이온? 마이너스 1가였어, 2가였어? 1가야. 근데 질산 이온에 수소가 붙어 있어야 질산, 이게 되는 거예요. 질산 이온이 NO3 1가 음이온이고, 수소 이온은 1가 양이온이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할래? 1대1이죠. 그래서 얘는 화학식이 HNO3예요. 요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은 몇 가의 뭐였냐? 화학식이. 황산 이온은 SO 몇이었어? 4야. 난 몇 가 이온이었니? 2가 음이온. 그럼 봐봐. 수소는 1가야. 얘는 2가야. 그럼 수소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수소가 2개여서 H2SO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탄산 이온 몇 가니? 탄산 이온 C. 일단 화학식 뭐야? CO. 3 몇 가 이온? 내가 모르면 2가랬지. 2가야. 그럼 수소 몇 개 있어야 돼? 또다시 2개 있겠죠? 자, 근데 두 글자 있는 거 말고 마지막 한 개,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어. 아세트산은 화학식이 좀 이상합니다. 이거 써야 돼. CH3, C, 빵, H. 요게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은 뭐를 만드는 원료냐? 너네 음식 만들 때 신 만드는 조미료가 뭐 있냐? 첨가물. 식초죠, 식초. 얘 식초의 원료예요. 그래서 아세트산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식초가 얼마나 강하냐, 요게 나와요. 뭐 남자 새끼들은 엄마랑 요즘에 마트 안 가지. 뭐 이제 초딩 때 맨날 그렇게 카트에 타놓고 요즘엔 안 가지. 근데 아무튼 간에 엄마랑 마트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봐. 식초 코너를 한번 가봐. 식초 코너 가면은 무슨 식초 있는 줄 아냐? 뭐 현미식초, 사과식초. 아니면 집에 가서 봐봐. 진짜 그 두 개야. 현미식초 아니면 사과식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식초가 있어. 무슨 식초인 줄 아냐? 2배 식초가 있어요. 진짜야. 2배 식초. 그러면 신맛이 2배 센 거예요. 아세트산의 비율이 2배 많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있어. 3배 식초. 구란자인지는 마트 가시면 바로 옵니다. 자, 이제 얘를 물에 떨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는 게 이게 2개 있거나 뭐 이게 1개 있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떨어져서 H 플러스가 있어야 돼. H 플러스가 산성이에요. H는 산 아니야. H 플러스가 산성이야. 그럼 떨어뜨려 봅시다. 자, 얘를 떨어뜨리면은 H 플러스 1개랑 Cl 마이너스 1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산성을 띠게 되는 거야. 얘도 떨어뜨리니까 H 플러스 1개랑 NO3 마이너스 1개가 나오죠. 근데 얘는 수소가 2개지. 너네 수소 2개일 때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이건 수소 기체야. 수소 이온이 아니야.
그래서 수소 기체가 아니라 수소 이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2개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SO4 이가음이온이 1개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네. 2개의 H 플러스가 나오면서 CO3 이가음이온이 1개 나온다. 자, 요 새끼가 이제 좀 뭔가 이상해. 왜?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 있죠. 그럼 답은 셋 중에 하나네. 얘가 떨어진다. 2번 얘가 떨어진다. 3번 다 떨어진다. 1번 얘가 떨어진다. 2번 얘가 떨어진다. 3번 다 떨어진다. 답이 뭘까? 얘가 떨어집니다. 저 앞에 건 안 떨어져요. 앞에 거는 덩어리야.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 H 플러스 1개 나오지. 그럼 남은 건 뭐냐면 그냥 덩어리예요.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가 1개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1개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너네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 잘 듣고 이해하세요. 얜 강해. 얜 약해. 강하고 약하냐는 얘가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했달지. 근데 이 새끼는 강한데 1개 나와. 얘도 1개 나오죠. 근데 이 새끼는 2개 나와. 왜 얘가 강하고 얘가 약하냐? 왜? 얘는 강한 산성은 맞아. 이건 팩트야. 얘는 약한 산성이 맞아요. 근데 쌤 얘는 1개고요. 얘는 2개잖아요. 그럼 얘가 강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야. 얘가 강한 거 아니냐고. 뭔가 이상하잖아? 자, 예를 들어줄게. 얘는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건 맞아. 근데 얼마나 잘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온화도라는 알파라고 표현하는 게 화학 2에 배웁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똑같이 100개를 넣게, 100개의 HCl과 100개의 탄산이온을 넣었대. 탄산 대신에 얘는 겁나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99개는 떨어져. 얘로 Cl-도 분명히 나오고. 하지만 아직까지 1개는 안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건 산성 아닙니다. 이게 산이에요. 이게. 근데 얘는 떨어지는 게 10개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10개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H 플러스 중에 얘가 10개예요. 10개. 그럼 H 플러스가 몇 개 보여야 돼? 20개 보여야죠. 덩어리가 10개 떨어지면 얘는 2개씩 구성된 거니까 2배 곱해야지. 당연히 이제 CO3 이가음이온도 10개 보여. 하지만 아직까지 80개는 안 보입니다. 안 떨어져요. 그러면 산성은 얘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강한 산성이고 얘는 약한 산성이에요. 강하냐 약하냐는 하나 떨어뜨릴 때 몇 개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떨어지냐 잘 안 떨어지냐의 차이예요. 그럼 문제, 결합력이 얘가 강할 것 같니? 얘가 강할 것 같니? 결합력.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해 있냐?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이게 훨씬 단단하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지. 얘는 결합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얘가 강하고. 일단 요 정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이걸 너네 문제에서는 어떻게 내냐면 요걸 줍니다. 다음은 산 HA와 산 HB를 물에다가 넣은 결론이다. 문제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얘를 보니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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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세모 세모. 얘는 동그라미 네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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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지금 차이점을 봐야 돼. 첫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는 이온의 모형 그래프가 두 종류가 나오지. 동그라미 또는 세모. 근데 여기는 세 종류가 나와. 동그라미, 네모, 별표. 왜 이딴 결론이 나왔을까? 이거랑 이것 중에 하나는 강산이고 하나는 약산입니다. 그럼 누가 강산이고 누가 약산일까? 얘가 강산이죠. 얘가 약산. 왜? 강산은 다 떨어진단 말이야. 이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의 종류가 두 종류밖에 안 나와. 근데 약한 놈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데 얘도 엄청 많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얘가 약산이고 얘가 강산이라는 걸 첫 번째 찾아야 돼. 두 번째, 세모나 네모나 별표는 다른 종류인데 동그라미만 둘 다 나왔어. 그럼 동그라미가 뭐다? 수소이온이다. 이건 찾아야죠. 오케이? 요즘 찾아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요런 문제도 나옵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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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세모. 이건 뭐야? 일단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줬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이죠, 동그라미가 보이면. 그럼 산성인데 확실한데. 강산이야, 약산이야? 강산이야. 두 종류 나오면 내가 강산이랬어. 이게 세 종류 나왔는데 여기 없잖아. 동그라미랑 세모밖에. 여기 세모는 안 되겠네. 뭐 이제 오각형이라 할까? 오각형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이 오각형이 왜 두 개 나왔을까? 동그라미는 네 개 나올 때. 동그라미 대 네모의 비율이 2대 1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H2C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 새끼가 이가 연결이야, 이가. 얘는 H 플러스 1가고. 그러니까 요 개념까지만 알면 기본적인 문제는 풀려요. 입자 모형에 대한 그래프는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첫 번째, 다시 한번. 입자 모형의 종류가 세 종류면 일단 약한 새끼야. 입자 모형의 종류가 두 종류면 강한 놈이야, 강한 놈. 근데 강한 놈에서 봤을 때 수소가 3개 나올 때 나머지도 3개. 얘는 수소가 4개 나올 때 나머지가 2개밖에 없으면 너가 이가짜리의 음이온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됐고 이제 염기성도 봐야죠. 염기성도 강한 염기성이 있고 약한 염기성이 있어요. 강한 염기성은 무조건 수산화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대신 수산화를 포함하면서 약한 거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어요. 물론 수산화 알루미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이 암모니아. 자, 요게 일단 종류고 얘도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수산화 이온의 화학식이 뭐였니? 수산화 이온의 화학식 OH-. 나트륨의 화학식 뭐야? 나트륨 이온 Na 인데 나트륨은 몇 가 이온이? 1가죠?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 1. 네, NaOH예요 그냥 수산화 나트륨은. 그 다음 마찬가지 수산화 OH 마이너스 칼륨 K 플러스 칼륨 K가 1가입니다. 그럼 또다시 1대 1이죠. 자, 근데 얘는 좀 달라. 수산화는 똑같이 OH인데 칼슘은 몇 가 이온이냐? 몇 가 이온이야? 칼슘은 2가예요. 얘 2가고 얘 1가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 얘가 몇 개,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칼슘 대 수산화 이온이 몇 대 몇? 1대 2지. 1대 2.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왜? 이렇게 쓰면 수소가 2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2개라고 해줘야 돼? 수산화 이온이 2개 있어야 돼. 괄호를 꼭 쳐줘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수산화 이온이 2개다. 수산화 마그네슘도 똑같아. 마그네슘은 2가고 수산화 이온이 1가야. 그럼 얘가 2개 있어야 돼. 암모니아는 외워 이제 농협 3개 외워. NH 농협 3개 외워. 자, 얘도 떨어뜨려 봅시다. 떨어뜨리면 Na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 얘도 OH 마이너스 1개. 자, 이거 생략. 얘는 2개의 OH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얘도 2개의 OH 마이너스가 나와. 이러니까 얘가 2개 나올 때 얘가 1개 나오는데 똑같죠? 강한 염기인지 약한 염기인지는 잘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의 차이야. 그래서 얘가 2개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강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 자, 얘 뭔가 이상해. 야, 얘 떨궈봐. 떨구면 뭐 나오냐? 수소 나오잖아. 아니 그러면 산성 아니야? 왜 여기다 썼냐? 자, 이 새끼가 그래서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얘는 굉장히 특이한 놈이에요. 암모니아는 자기 자신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안 떨어져. 얘는 물과 반응을 꼭 해야 뭔가 바뀌어요. 물과 반응해. 자, 너네 다시 얘기해 줄게. 내가 덩어리이온 분명히 5개 알려줬을 거야. 덩어리이온. 뭐 있었어? 황산이온, 질산이온, 탄산이온, 수산화이온 말고 라스트. 한 개.
힌트. 이 새끼만 양이온이에요. 탄산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수산화이온 다 음이온인데 요 놈만 양이온이야. 복습을 이리 안 하시니 암모니아랑 이름이 비슷한 새끼야. 암모늄 이온이 있죠. 화학식이 뭐였니? 암모늄이온. NH4 플러스 외워. NH4 플러스. 자 그럼 봐봐라. 요 새끼가 된 것 같긴 해. 근데 얘가 되려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떨어져서 붙어줘야 되냐? 뭐가 떨어져서 일로 붙어줘야 돼? H 플러스가 붙어야죠. 그래야 수소가 한 개 더 생겨서 4개고 플러스가 붙어야지만 플러스가 되지. 그럼 봐봐. H2O에서 수소 이온이 빠졌어. 그럼 남은 게 뭐야? 수소가 몇 개 빠졌어? 1개 빠졌죠? 그럼 수소 1개랑 산소 1개네? 근데 플러스가 빠졌으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지. 응?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만들어져. 그래서 염기성이에요. 암모니아가. 자, 이 식은 반드시 외웁시다. 이 전체 화학 반응식을 외우셔야 돼요.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재작년에 나왔고요. 재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어. 작년만 안 나왔어. 외워야 된다. 이게 서술형에 나올 때도 있고 객관식에 나올 때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2학기 중간고사를 어렵게 내려면 서술형에 안 줍니다. 이건 객관식에 줘야지. 서술형은 다 쓰죠. 객관식에 이걸 주고 뭔가 바꿔야 돼. 그래야 좀 짜증나지거든. 대신에 일단 우리는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이제 문제가 풀려요. 자, 일단 기본적인 산과 염기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 먼저 외우시고 이걸로 이제 실험하는 걸 외워야 돼요. 자,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한 게 화학은 실험이 중요하댔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막 구리를 겉불꽃에 넣었다가 뭐 속불꽃에 넣었다가 구리를 알코올 램프에 뭐 뒤져버리고 뭐 별의별 실험 다 했어. 여기도 실험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실험 전기 실험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해 잘해야 된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건 실이에요, 실. 근데 어디에 잠깐 적신실이냐면 묽은 염산에 적신실. 즉 여기에 염산이 조금 묻어 있어요. 자, 묻어 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여기는 플러스 전원 장치를 연결한다. 이러면 염산이 얘인데 그럼 쌤 염산은 뭐고 묽은 염산은 뭐예요? 이걸 희석한 거야. 묽은 염산은 그냥 HCl을 알면 돼. 그럼 HCl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죠. 얘네들이 각각 이동을 합니다. 뭐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 갈 것 같아? 당연히 H 플러스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어떤 전원장치 쪽으로 달려가고 싶니? 마이너스로 가고 싶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인력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H 플러스가 달려갑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는 Cl 마이너스가 달려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지시약을 아셔야 돼요. 지시약은 산성인지 중성인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약품이에요. 자, 이건 예를 들어줄게. 너네가 실험실 갔다? 학교 실험실. 학교 실험실에 갔는데 A라는 뭔가 수용액이 있어. 근데 A라는 수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너무 궁금해.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워? 아, 찍먹해보면 알 거 아니야. 써! 산이고. 써! 염기지. 먹을 거야? 뒤진다, 잘못하다가.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색깔 변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지시약이에요. 색깔이 변하는 거. 자, 그럼 색깔 변하는 게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 몇 가지가 있어요. 산성, 중성, 염기성. 첫 번째, 종이가 나와요, 종이. 어떤 종이가 나오냐면 리트머스 종이가 나와요. 자, 내가 저번 시간에 다른 종이 한 개 얘기했지. 기억해봐. 어떤 종이 얘기했지?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걸 얘기했을 거야. 너네 학교에서 이거 잘 낸다. 염화 코발트 종이는
이거 아는 종이 아니라 했어. 내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지시하기는요? 물이야. 외워야 돼 이거. 절대로 염화 코발트 종이 쓰면 안 돼. 리트머스 종이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해요. 중성은 확인이 안 돼. 산성과 염기성만 확인됩니다. 단 색깔이 파란색 아니면 붉은색으로 변해. 이러니까 헷갈려. 자, 하나만 외웁니다.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이에요. 이거 외워야 된다.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 얘만 외워. 헷갈리니까. 왜? 얘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헷갈려. 외워.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 나머지 반대.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위로 다시 옵니다. 다시. 자, 여기에 실험 장치를 보면 어떤 장치를 해줬냐면 질산칼륨의 적신. 맨날 적신다 여기. 리트머스 종이. 얘를 깔아둡니다. 질산칼륨의 적신 리트머스 종이. 자, 첫 번째. 이 리트머스 종이는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써야 될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써야 될까? 실험을 잘 보세요. 산이 있어, 염기가 있어. 산이 있잖아. 그럼 산성을 검출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필요하겠죠. 뭐 어떤 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았어? 먼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았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붉은색으로 변할 거야. 그래서 문제, 어느 쪽으로 붉은색으로 변할까? 왼쪽으로 붉은색으로 변해? 오른쪽으로 붉은색으로 변해? 당연히 왼쪽이죠. 왜? 산성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건 H 플러스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붉은색이. 그러면 쌤요, Cl-는 색깔 변함이 없어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너네 이상한 점을 찾아야 돼. 뭐가 이상할까? 실험의 결과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쓰잘데기 없는 걸 넣어놨어. 뭐? 그냥 리트머스만 깔면 되는데 왜 굳이 질산칼륨의 적시냐? 맨날 뭘 적셔 자꾸. 묽은 염산의 적신 실 뭐 이런 거 있고 질산칼륨의 적신 리트머스 종이를 썼대. 그냥 쓸 이유가 없죠. 저기서의 질산칼륨에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전해질. 자, 전해질의 뜻은 다른 이유는 없어. 전기를 더욱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결론. 질산칼륨이 없어도 실험 결과 값은 안 변합니다. 있어. 질산칼륨이 없어도 번져 나가긴 번져 나가. 근데 질산칼륨이 없으면 잘 안 번집니다. 잘 안 통해. 자, 이건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네 강물에서의 전기가 잘 통할까? 바닷물에서 전기가 잘 통할까? 무조건 바닷물이에요. 무조건 바닷물. 왜? 바닷물에는 이온이 개 많이 들어있어. 어떤 이온? 바다랑 강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소금이 있냐 없냐잖아. 바다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Na 플러스랑 Cl-가 개 많아. 그게 전해질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바다엔 뱀장어가 있는 거예요. 전기 뱀장어가. 강물에 전기 뱀장어 있어? 없다니까? 물론 처음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진화를 겪다가 그 새끼는 아마 도태됐을 겁니다. 전기 안 통하거든. 강물은 잘 안 통해. 전해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결론. 이것만 알면 안 되겠지.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얘를.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질산칼륨이 당연히 제일 많이 써. 그러니까 시험에도 질산칼륨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이것만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얘 말고도 다른 거 써도 돼. 그러면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냐? 첫 번째, 반드시 이온 결합 물질은 써야 됩니다. 반드시 이온 결합 물질을 써야 돼. 자, 이온 결합은 내가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의 결합을 했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여기도 보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온결합이야. 그럼 쌤,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염화나트륨 써도 됩니까? 써도 될까? 안 될까? 염화나트륨, NaCl. 돼, 안 돼? 아, 되지! 염화나트륨도 이온결합이잖아. 다 돼! 단, 조건은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대체할 수 있는 이온결합 중에 산성 물질이나 염기성 물질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이건 지금 산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야. 근데 이미 여기 깔았던 리트머스 종이에 적시는 과정에서 산성을 넣어봐. 이미 다 변해버리지. 그럼 실험 결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지금 썼던 칼륨, 질산, KNO3 아니면 칼슘, 질산, 칼슘 쓰면 돼. 이온결합이니까 엄청 많아요. K2SO4 황산 칼륨, 뭐 CaSO4 황산 칼슘 뭐 되게 많아. 아무나 써도 돼. 단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런 애들은 쓰면 안 돼요. 아무나 써도 돼. NaNO3 다 돼. 질산 나트륨 다 된다고. 다 되는데 산성과 염기성 쓰면 안 됩니다. 전해질로 사용되는 이유는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전해질로 사용했던 질산 칼륨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온결합 물질을 써야 되지만 산성과 염기성은 쓰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잘 기억을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시약 몇 개? 3개? 세 개? 순서대로 써요. 순서대로. 너네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내가 그 지구과학 파트 할 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뭐 해가지고 뭐 지진 활동 난양 했지. 이것들이 맨날 뻑큐만 외우고 순서를 안 외워요. 그럼 아무 외우는 이 의미가 없어. 순서대로 외워야 돼. 리트머스 종이 다음 순서가 순서대로 P, M, B입니다. P, M, B 외워야 된다. P, M, B. P가 뭔지 아냐 혹시? PP. PP. 얘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에요. 페놀프탈레인을 PP라고 하고 약자로 MO. O가 오렌지야, 오렌지. M, 메틸 오렌지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썼던 지시약 있죠. B. BTB 수용액. 얘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BTB라고 알면 돼. 자, 여기부터 순서대로 나처럼 외워. 무, 빨. 또 이제 쌤. 이 문제 보니까요. 붉은색이, 빨간색이 붉은색이야.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쭉 내려. 빨간색 쭉 내려. 그럼 빨부터 시작. 노란색도 쭉 내려. 파.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빨, 파. 이렇게 외워. 빨. 빨간색 내리면 빨, 노란색 내리면 파. 이러면 지시약 색깔 변화는 다 외운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실험 한 개만 더 하고 쳐답시다. 자, 이번에는 실험을 이렇게 할 거야. 여기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릴 거예요. 한 방울씩 떨어뜨릴 거야. 자, 이 실험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뭐 개념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A에다가는 산성을 떨어뜨릴 거고 B에다가는 염기성을 떨어뜨릴 거야. 그런 다음에 자, 요것만 얘기해 줄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자, 산성은 내가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다 했어? H+. 염기성은 뭘 갖고 있다고? OH-. 야, 이러면 딱 봐도 뭐가 나올 것 같아? 물이 나오죠. 이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 합니다. 중화 반응. 그래서 물이 여기서 나오게끔 장치를 시킬 거예요. 물이 가운데서 만들어질 거야. 가운데서. 그러면 왼쪽에 뭘 꼽아야 되고 오른쪽에 뭘 꼽아야 될까?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왼쪽에다 꼽아야 되는 거 오른쪽에 꼽아야 되는 게 뭘까? 자, 잘 들어. 이 산성에 물이 여기서 나오려면 H+가 일로 가야죠. 그지? 그 다음에 염기성을 띠는 것 중에 물이 가운데서 만들어지려면
OH-가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얘에다가 뭘 꼽아야 돼? 마이너스 전원장치를 연결해야죠. 그래야 양전하가 일로 가겠지. 그 다음 플러스 전원장치를 왼쪽에다 연결해야지만 OH- 입자가 일로 가죠. 그래서 각각 반대로 이동하면서 가운데에서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를 본다면 A 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번져나가는 게 무슨 색으로 번져나갈까? 산성이니까 붉은색으로 변해갑니다. 붉은색. 그 다음 OH-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 때는 무슨 색으로 번져나간다? 푸른색으로 번지겠죠. 염기성이면 푸른색. 이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쉬었다 합시다.